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금요일이었는데 금요일 치고 굉장히 시장의 흐름이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면서 강보합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도 여러분 오늘 성공적인 투자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배트맨 1부에서는요. 이가람 위원님과 함께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에 대한 고민들과 또 다음 주장 전략까지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배트맨 1부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배트맨 1부를 책임져 주시는 불금의 사나이 이가람 위원님 인사드립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전화와 문자 두 개 다 열려 있는데 이제는 전화만, 일부 같은 경우는 전화만 열려 있다고 합니다. 02-3153-2611-2612번입니다, 여러분. 두 개의 전화번호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로 지금 바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시면 1부 동안 이가람 위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화로 주셔야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1대1 맞춤 전략이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전화로 접수해 두시면 잠시 뒤에 위원님과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제가 오랜만에 일부에 놀러 왔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굉장히 반가운데요. 네. 제가 시장 이야기를 아까 잠시 했잖아요. 네. 오늘 이번 주 내내 들어서 시장이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 장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장도 굉장히 괜찮았던 장이었었죠. 아무래도 주도주가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장 초반도 미국 장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영향 따라서 굉장히 좋게 올라갔었던 하루였습니다. 다만 좀 고점에서 많은 매물이 나타난 종목들도 있다 보니까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된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굉장히 크게 지금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자극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도 고점인가 싶어서 매도를 하지만 시장이 더 올라가니까 또 다시 매수 들어가게 되고 이제 고점인가 팔았더니 또 올라가니까 또 다시 사게 되고 이게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하락장이 나타났을 때는 이제 하락이 하락을 불렀다면 지금의 시장은 상승이 상승을 부르고 있는 약간 그런 식의 약간 오버슈팅으로 해서 심리적인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제 매수할 때 이제부터는 조금 조심조심 하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요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근데 이제 수급을 좀 보자면 기관 쪽에서의 프로그램 매도세가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는 그동안 매수 전략이 많이 쌓여있던 쪽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정말 끝도 없이 지금 프로그램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그렇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도 올라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제한적인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외국인들의 매수와 또 기관에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다시 한 번 더 붙기 시작하면 다시 또 시장은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이런 상황 속에서 기관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은 또 많이 상승 나가고 있다 보니까 수급적인 부분을 분석을 해서 접근을 보시면 더욱더 좋은 지금 상황에서의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근데 이 지금의 상황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을 앞두고 나서는 개인들도 매도세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설을 지내려면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자금을 좀 빼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럼 모든 상황 속에 봤을 때
좀 조정 장세는 뭐 다음 주에는 펼쳐질 수는 있겠다. 다만 이제 바로 시장이 엄청나게 빠지느냐, 뭐 시장이 엄청나게 빠질 거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이제는 모든 이슈가 이제 미중에 대한 서명도 끝났고, 뭐 그동안에 1월달 일정이었던 뭐 CES 2020도 끝났고, JP 모건도 오늘 다 끝났고요. 이제 뭐 서명도 끝났고, 그렇다면 남아있는 건 뭐냐? 미국 증시도 지금 실적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 지표에 대한 호조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기업들의 영업이익에 대한 발표들, 전망치에 대한 상향 조정 이런 거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미증시가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적 종목들이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이제 어떤 이슈적인 부분보다도 실적주가 올라갈 수 있는 그 실적의 기업 실적. 작년 2019년도 4분기에 국내 기업 요 실적이 변수가 될 수 있는 이쪽으로의 좀 눈이 좀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놓일 수 있는 게 다음 주부터와 설날 이후에 일주일 동안에 나타날 수 있는 장세가 될 수 있겠고요. 하지만 4분기 때의 모습을 보자면 4분기에 코스피 전체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9.6% 감익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 놓고 본다면 시장이 많이 빠져야 정상인데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미증시도 보게 되면 지금 S&P 500의 전체적인 영업이익은 영업이익 컨센 자체가 전년도 같은 분기보다 감익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다는 것은 미증시가 끝까지 버틴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하락이 나타나도 제한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조금 더 자신 있게 아직까지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이제 뭐 시장의 분석을 통해서 매수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쇼크가 아닌 이상 이제부터는 4분기보다도 이번 2020년도 1분기와 2분기 하반기에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종목들 위주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턴어라운드가 되는 종목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주에 일정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21일 날 수출 통계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번에 반도체가 굉장히 뭐 수출이 되게 잘 됐다. 발표가 나타난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이어지는지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다보스 포럼이 이제 개최가 되는데 여기에서 환율적인 부분들, 미중 간의 모습들, 뭐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에 대한 모습과 또 경제에 대한 뭐 분석, 전망 이런 게 많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주요 인물들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 이에 따라서 또 주가가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 다음 주에는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증시를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어느 점까지 올라가고 빠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스피 지수를 보자면 굉장히 좋게 올라왔는데 일단은 걸릴 수 있는 저항을 걸릴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의 밸류에이션을 따져봤을 때 단순한 지표로서의 그냥 밸류만 따졌을 때는 약간 지금 부담스러운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설이라는 명절을 앞두고서 자금의 유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음 주에 조정장이 올 수 있다. 만약에라도 다음 주에 조정장이 펼쳐진다면 진짜 많이 빠져봐야 2200선짜리까지만 빠지지 그 이상 빠지기는 조금 어려운 시장이겠고 더 많이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더 많이 빠졌을 때는 오히려 실적주가 빠졌다. 그렇게 되면 실적주는 저가 매수를 볼 수 있는 굉장히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에 있는 종목들 오늘부터 보게 되면은 고가 찍어놓고 차익 매물 나온 종목들 많이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위에 있는 것만 따라잡으려고 하시기보다 바닥에서 이제는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인데 아직 덜 올라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을 다음 주에 잡아나가는 투자 전략으로 보신다면 굉장히 좋겠고 추가적인 상승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추가적인 상승은 아무래도 좀 제한적인 모습이 다음 주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설 앞두고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약세장으로 마감된 경험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 놓고 봤을 때 상승장보다도 조정은 약간 약세장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제는 자금 조금 챙기면서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종목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면
지금 당장 수익보다 2월 달 굉장히 좋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상승장입니다. 오늘 시장과 최근의 시장 흐름, 또 그리고 수급과 다음 주 일정, 다음 주의 대응 전략까지 종합선물 세트처럼 말씀을 해주셨는데 확실히 상승장일 때 많은 분들이 수익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일수록 다음 주 장을 준비해야 된다. 1월이 아닌 2월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시황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시간이 진행이 될 텐데 전화 023153-2611, 2612번입니다. 두 개의 번호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시황을 들으셨다면 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시황과 더불어서 내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해 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시간 시작을 해 볼 텐데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들리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동양 네트워크스 동양 네트워크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487원에 30%고요. 487원에 30%면 지금 손실 중이셔서 전화 주신 거죠? 예, 네, 위원님께 이거 대응 방법 여쭤볼게요. 예, 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거 동양 네트워크스를 이 종목을 왜 매수를 하신 걸까요? 아니, 거래량 보고 이렇게 샀더니 이렇게 되네. 거래량 보고요, 단순하게. 예, 예. 487원. 사실 이러한 종목은 안 보시는 게 가장 좋은데 동전주를 비중을 30%나 태웠다는 거는 내부자가 아닌 이상 사실 이렇게 거래를 하면 안 되는 종목에다가 지금 들어가신 게 있는데 동양 네트워크스는 가지고 계시면 매수가는 올 수 있어요. 요 동양 네트워크스가 기업적인 내용이랑 얘가 하고 있는 사업이랑 영업이익이랑 이런 거는 전혀 얘는 지금 볼 필요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보지 마시고요. 이 종목은 좀 일반적인 종목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이유에 의해서 조금 올릴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가 정도를 기다리시면 아마 매수가는 다시 한 번 더 와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오게 되면 매수가에서 나오시고 이건 너무 그냥 도박성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기보다 조금 더 주식을 조금 올바르게 보시려면 좀 성장성이 있는 종목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수가 다시 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매수가를 왔다가 내려갔는데 아마 오늘 들어가신 거면은 이거는 좀 잘못 들어가신 게 있고요. 다시 한 번 더 반등 나오게 되면 반등 나오긴 할 거기 때문에 반등 나오게 되면 매수가에서는 그냥 전량 매도하고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 거래량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바닥에서 턴어라운드가 되고 기업의 성장성이 있고 업종에 좀 개선이 보이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길 바라면서 이거는 매수가에서는 전량 매도 보는 전략으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 중이시라서 걱정 많으실 텐데 매수가 부근까지는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상승장에서도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다른 종목으로 교체 의견도 드렸으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전화도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들리시나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ICK라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940원에 비중은 30% 정도 되거든요. 네, 1940원이면 고점에서 들어가셨네요. 네네. 언제쯤 갈 줄 알고 매수? 그때 네네. 막 올라가길래 갈 줄 알고 했더니. 그러니까요.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그죠? 네. 속상해서 어떡해. 이거 오늘 종가 기준 1670원인데 대응 전략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위원님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940원이요. 네. 그러면 이거 매수를 언제 보신 거예요?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요. 작년에 했거든요. 그쵸. 12월 달에 하신 것 네네네. 같은데 네. 12월 달에 근데 매수를 왜 하신 거예요? 이때. 아니, 누가 좋다 그러길래 샀어요. 누가요? 다른 사람이 네.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이 좋다고 그래서 네네네. 글쎄요. 얘가 왜 좋다고 그랬을까? 그냥 차트 보고 좋다고 했으면은 뭐 차트적으로는 그렇지만은 글쎄요. 이 종목은 ICK 잠깐 보면 지금 유동 비율이 너무 높고 72% 주식이 돌고 있는 주식도 되게 많고 525억 원짜리인데 영업이익이랑 매출이랑 자본 총계랑 이런 거 놓고 봤을 때는 얘가 재무적으로도 올라갈 이유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올라갈 이유가 없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얘가 그 미국에 가서 어디 뭐 참가한 것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던 종목이라서 아마 좋게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지금 그냥 차트적인 모습만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지금 자리에서 반등 안 나와주게 되면 이거 1,600원도 깨고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같은 상승장에서 다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러한 종목이 못 간다는 거는 결국에는 얘가 안 가니까 들고 있던 사람들 그냥 다 포기하고 다 매도해버리고 나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안 나와주면 이거는 주가를 매수를 해주는 데가 없다라는 얘기도 되기 때문에 1,600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네. 1,600원 깨지게 되면 비중을 다 매도하게 되면 또 반등 나올 때 되게 아쉽고 억울하고 그러니까 네. 비중 한 반 정도만 1,600원 깨지게 되면은 매도를 보시고 네. 나머지는 이거 반등은 주면서 내려갈 거기 때문에 반등 줄 때 나오시는데 1,600원을 깨지 않고 올라가게 되면 1,940원까지 단방에 올라가기에는 조금 좀 어려워 보이고 일단은 올라가게 되면 한 1,800원 위에서 한 1,800원 정도 위에서는 전량 매도를 보시고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되는 걸 잡아놓으면 좋아요. 지금 누구나 아듯이 지금 IT 반도체는 다 같이 실적 좋을 걸로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4분기의 실적보다 1, 2분기 앞으로 2020년도에 전망치가 좋은 것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차라리 RCK를 올라오게 되면은 매도를 보시고 그러한 시점에서 지금 중국 관련주들도 3, 4월 달에 시진핑 온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차라리 그러한 종목을 보시고 그러한 거 종목 못 고르겠으면은 그냥 아무거나 화장품을 잡던 면세점을 잡던 뭐 쇼핑 관련 쪽을 잡던 뭐 그쪽 잡던지 안 그러면 IT 반도체에서 좀 영업이 좀 괜찮다라고 하면서 얘가 삼성에 납품된대라는 얘기가 있으면은 그러한 종목들 차라리 잡으시면 조금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종목이 더 맞기 때문에 그러한 걸로 잡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1,600원 이탈하게 되면은 절반은 손절하시고 1,600원 안 깨지고 올라가면 1,800원까지 기다렸다가 1,800원에서 전량 매도를 보시고 차라리 그때 뭐 중국 관련 내수주를 잡던지 안 그러면은 IT 반도체 잡던지 안 그러면 좀 있으면은 또 2월달, 3월달부터 제약바이오가 또 일정이 또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제약바이오 일정이 많은 종목이 또 나오니까 차라리 그렇게 좀 이슈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차라리 골라서 잡으시는 게 RCK에서 수익 내려고 하는 것보다 더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오게 되면 1,600원 오게 되면 그냥 비중 절반 줄이시고 올라가게 됐을 때 1,800원에 전량 매도한 다음에 그 현금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업종 섹터 안에서만 종목 고르시면은 손실난 부분은 다 회복이 가능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가격 전략 아주 자세하게 짜드렸습니다. 이런 경우가 가장 안타까운 것 같아요. 시장은 확실히 상승세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만 좀 외면받을 때 이런 분들 사연 들어보면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위원님께서 앞으로 턴어라운드가 이제 기대가 되는 좋은 종목들, 섹터군들 많으니까 그쪽에서 이제 손실 나신 만큼 채워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참고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미코고요. 네, 6,300원에 30%요. 6,300원에 30%. 이거 언제쯤 사셨어요? 처음에 작년 1월 달에 조금 매수해서 계속
추가 매수했어요. 계속 추가 매수해서 이제 평균 단가가 이렇게 되신 거예요? 네, 네. 아, 그러셨구나. 고생 크셨을 것 같은데 제가 위원님께 바로 미코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6,300원이시면은 이거 좀 긴 시간 동안 마음고생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네, 1년, 그쵸. 1년 기다렸습니다. 예, 이게 수소가 정부에서 수소를 민다고 했으니까 얘가 뭐 네. 빠져도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에 다들 수소차를 많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네. 이번에 현대차를 보게 되면 현대차가 수소차를 늘릴까요? 전기차를 늘릴까요? 둘 다 늘리지 않을까요? 지금 그렇죠. 둘 다 늘리긴 하는데 지금 현대차가 조금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수소차보다 전기차 쪽으로 조금 뭐 많이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소차가 이번에는 수소경제 그 법이 통과가 되면서 최근으로 네. 다시 한 번 더 올라가 주고는 있긴 하고 또 현대차가 다시 한 번 더 뭐 전기차 관련 쪽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나타나다 보니까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는 부품주들이 다시 한 번 더 올라와 주고 있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수소 같은 경우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현대차는 어저께 올라온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수소 쪽보다 전기 쪽으로 좀 많이 바꾸고 다시 한 번 더 그쪽으로 좀 바뀌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소는 조금 더 시간은 걸릴 수는 있겠는데 그렇다고 지금 자리에서 매도를 다 봐서 이거 빼자니 좀 아쉬울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미코는 가지고 계시면 다만 얘가 네. 지금 걸릴 수 있는 자리가 지금 자리가 사실은 고점 자리가 좀 저항대이기도 해요. 요 자리를 네네. 넘어가야 이제 네. 매수가도 오고 매수가 위로도 올라가는데 네네. 지금의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쉽게 이 자리를 단숨에 뚫고 올라가긴 조금 어려워 보이고 한 번 더 조정을 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한 번 더 조정을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소차 쪽은 포기할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요거는 조금 더 시간, 뭐 1년이라는 시간을 뭐 버텨왔으니까 네. 지금은 다시 또 1년이라는 시간은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매수가까지 오는 데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상반기 정도 놓고 상반기에 시장이 좀 좋게 돌 수 있는데 그때 어쨌든 순환매가 돌면서 자동차 부품주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또 놓일 거거든요. 네. 그러면 분명히 미코도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그때는 지금 자리를 넘어갈 수 있다. 지금에는 못 넘을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6,300원보다도 그 다음에는 아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더 올라가게 되면 최소한 6,500원 자리에서 7,000원 자리까지는 6,300원 매수가에서 그때는 수급을 좀 봐야 돼요. 수급을 보고 주가의 형태 봤을 때 급하게 안 뺄 것 같다. 그러면은 그대로 보유하신 다음에 6,500원과 7,000원 사이 뭐 기다린 거에 비해서 수익률은 작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손실을 보지 않고 수익을 보면서 나오는 전략이 더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신 다음에 매수가보다 윗자리 한 7,000원 정도 놓고 그 자리에서는 매도를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네. 미코는 지금 수소차 테마주만 엮였고 반도체는 엮인 게 없는 거예요? 얘가 사실 미코가 올라갈 때의 이유가 수소로 네.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결국엔 얘도 올라가려면 수소가 붙어줘야 아마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다른 걸로 붙이기에는 사실 좀 어려울 수 있고 뭐 기업적인 내용이나 이런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도 주식 지금 돌고 있는 주식 수도 굉장히 많은 주식 중에 하나고 네. 얘도 보게 되면 반도체랑 뭐 써있긴 한데 뭐 LCD 장비 쪽으로 써있고 그렇다면 얘가 LCD는 뭐 지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거 말고 이 기업 자체가 다른 걸로 좀 바꿔야 될 부분이 있고 세정적인 부분에 코팅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매출 비중이 어느 게 더 높은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 비중이 어느 쪽으로 쏠려 있는지 봐야 되겠는데 사실 미코가 올라올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종속회사 쪽에서 하고 있는 이제 그 수소 관련 쪽
그걸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로 붙이기보다도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수소가 붙어야 지난번에 올라갔던 그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죄송한데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미코에 대해서. 미코가 지금 여기 물적 분할한다고 네. 저희 집에 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네. 뭐 대리로 뭐 이렇게 뭐 해달라고 하여튼 뭐 이게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물적 거 분할이요? 네. 물적 분할을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제가 미코 물적 분할하는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내용 파악은 안 해놔서 네네. 이게 근데 미코가 반도체용 세라믹 부분, 사업 부분 물적 분할한다. 이건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물적 분할을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안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 상황을 좀 지켜보시면서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네. 상담을 받아보고자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근데 이게 세라믹 쪽 물적 분할인 거면 미코는 결국엔 어쨌든 세라믹보다도 다른 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큰데 얘는 물적 분할할 때까지 일단은 뭐 기다려 보시다 보면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는 있으니까 약간 그런 이슈로 얘가 또 종속회사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네,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정말 오래 들고 있던 만큼 손실 나지 않고 수익 나셔서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가람 위원님과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배트맨 3부까지 종목 상담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 알고 있으시죠? 지금 접수해 두셔야 나머지 시간에도 채택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희 다음 종목도요.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전화도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에코프로 BM이요. 에코프로비엠 매수가랑 비중은요? 52,200원에 비중 30%요. 52,000원쯤이면 지금 수익이 나고 계시는데요, 시청자님. 네. 너무 축하드려요. 근데 왜 고민이세요? 57,000원까지 올라갔는데 매도를 안 하고 목표가를 59,000원까지 바라보고 매도를 안 했는데 네. 요즘 몇 며칠 하락하니까 다시 매수가로 오고 있으니까 그죠? 우리 애청자님이시죠? 네. 네. 57,000원, 9,000원까지 갔는데 아쉽다 이 말씀이시죠? 네. 아우, 알겠습니다. 시간이가 너무 억울해서 더 버텨야 그러니까요. 되는지. 제가 다 아쉬워요. 위원님께 이거 시청자님께서 바라본 가격대까지 또 갈 수 있을지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코프로비엠 매수는 언제 하신 거예요? 한 달 넘어 된 것 같은데요. 한 두 달은 달? 좀 안, 예. 그러면 12월 말이거나 아니면 11월 달쯤일 것 같네요. 예. 이거 단기로 보신 거예요? 길게 목표가를 그냥 58,900원까지는 봤거든요. 그래요? 네. 되게 짧게 보시는 것 같은데? 짧게 봤다고요? 네. 짧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단기로 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거였는데 네. 이거 2차 전지 관련 쪽이잖아요. 예, 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네. 전기차 관련 2차 전지 배터리 쪽이 얘가 특히 에코프로비엠이 11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11월 달 기준으로는 데이터가 잘 나왔어요. 네. 그게 지금 이제서야 반영 좀 되고 있는데 지금 2차 전지가 다 같이 올라간 이유는 테슬라 때문에 올라간 걸 알고 계시죠? 네. 테슬라가 굉장히 좋게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2차 전지 같이 올라왔는데 어쨌든 이쪽 2차 전지에서 대장은 지금 LG화학이랑 삼성 SDI이긴 한데 에코프로 쪽도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쪽이 사실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은 뭐 가지고 가야 될 종목 중에 하나겠고 성향이 나는 단기다 그러시면은 뭐 5,900원 아마 상반기 안에 다시 한 번 더 뭐 빠르면 2월 아니 늦어봐야 3월 이때 분명히 다시 올 거고요. 나는 조금 더 길게 보고 싶다 하시면은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아니면 뭐 더 길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올해 한 여름 정도까지 보유를 하시면 좀 괜찮아질 수 있는 게 2차 전지 업종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은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가지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 하지만은 목표가가 59,000원대면 59,000원대에서는 만족하고 다 매도를 보시고 그때 다른 거를 보셔도 되고요. 난 조금 더 욕심 내보겠다. 그러시면은 목표가에서 한 비중 절반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 여름 정도까지 길게 놓고 보셔도 충분히 더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때문에 2차 전지가 아마 2020년도에 좀 괜찮아질 가능성이 높은 게 유럽 쪽에서의 친환경 정책이 굉장히 강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전기차 배터리 관련 쪽, 특히 뭐 전기차 쪽이든 뭐 2차 전지건 배터리건 다 유럽 쪽의 이슈가 굉장히 크고 또 중국이 지금 구조조정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나라가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LG화학이랑 삼성 SDI가 올해부터 지금 또 다시 업황 개선되면서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다 보니까 그 두 개가 세게 가서 걔네들이 세게 가게 되면 결국엔 그 아래에 있는 애들 다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 말고는 대부분 다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반기 정도는 충분히 원하시는 수익을 낼 수 있겠다. 그러면 지금 자리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거 만약에 조정 오게 되면 다시 또 매수가는 올 수 있어요. 근데 매수가 왔다라고 해서 네, 매수가 왔다라고 해서 매도 보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비중 더 늘리지 마시고 그냥 들어가 있는 거 한 달 기다렸는데 수익 안 되고 나오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지금 그러니까. 57,000원 할 거든 왔는 것도 제가 매도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한 달 기다린 거, 뭐 한 달 뭐 더 못 기다릴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한 달, 더 올라갈 거니까 지금 자리 57,000원은 넘길 수밖에 없어요. 넘어갈 거고 그 이상 갈 거고 원하시는 59,000원 올 거니까 원하시는 59,000원에서 매도를 보시던지 조금 더 욕심 내보고 싶으시면 그때는 절반 정도 차익실을 해놓고 나머지 잔량만 가지고 가 보시던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그냥 보유해도 되겠네요. 네네네 보유하고 가세요. 예, 나 매수가까지 오면 또 손절해야 되나? 아니요 그건 너무 억울하죠. 그 시간 대비가 너무 억울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시간 조금 더 내셔가지고 네, 수익까지 내고 나오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끝까지 버텨야 되겠어요. 네, 55,000원 올 때까지. 어떤 전문가들 55,000원만 되면 다 손절해라. 손절가를 55,000원 준 거 제가 손절을 안 했거든요. 네 그러면 더 버티세요. 버티시고 올라오게 되면 올라왔을 때 매도 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기다리신 만큼 57,000원, 9,000원 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시간이 조금 필요하대요. 조금 더 기다리시면 목표하신 목표가에서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다음 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화도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에로티 베큐움입니다. 에로티 베큐움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네. 이거 뭐 너무 3년 가까이 2년 반이나 됐는데요. 네, 언제 사셨는데? 예. 네, 얼마나 오래됐습니다. 사셨어요? 한 뭐 2년 반이나 됐는데요. 매수가가 어떻게 그때 뭐, 되세요? 예. 고점에 잡아가지고 네. 그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거 뭐 얼마나 갈 수 있을지 해서요. 오늘 좀 오르긴 했는데.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우리 시청자님? 예, 16,500원에 한 네. 30%나 됩니다. 16,500원에 30%요? 예. 아우,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 이거 그래도 반등 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좀 네. 빠져나올 수 있을지 제가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비중 30%이신데 매수가 그 정도면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하셨겠네요. 네네. 6,000원까지 내려갔던 거를 버티신 거니까 네, 버티셨는데 다행히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네. 네, 에로티베큐는 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자리가 차트상으로는 뭐 저항 걸릴 수는 있어요. 저항 걸릴 수 네네. 있는데 네. 에로티베큐움이 지금 업황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의 모습, 뭐 대내적인 모습들 그런 거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겠고 에로티베큐움도 반도체 해주잖아요. 네네. 최근에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죠. 이거 저도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
작년도 4월, 5월 달에 찍어놓은 11,000원짜리는 뭐 다시 한 번 더 넘어갈 것이고, 문제는 이제 시청자님은 내 매수가를 올 수 있을 것이냐. 네네. 그게 문제인데, 네네. 와, 얘가 반등이 나타나도 16,000원까지 과연 진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럼 얘가 지금 최근 저가로부터 2배를 올라가야 되고, 지금으로부터도 60% 이상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이거 가지고는 쭉 가시고요. 네. 쭉 가시고, 상반기 시장 자체가 상반기까지는 좋았다가 여름 지나고 나서부터는 살짝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 총선이 4월에 있죠? 네네. 트럼프도 대선을 하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총선을 앞두고 나서는 증시를 못 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친환경적인 거를 만들어서 굉장히 네. 많이 올릴 거란 말이에요, 증시 자체를. 네네. 그러다 보니까 LT 베큐um 자체도 지금 반도체 업황 다 좋아지고 있고 같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기대했을 때 일단은 지금 얘 시가총액이 어제 기준으로 1,300억밖에 안 되는데 이거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얘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도 지금 작년에는 연 단위로는 줄었는데 지금 분기별로 봤을 때 분기로는 지금 2분기보다는 3분기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 네. 자본 총계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얘는 여기서 더 오버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PR이나 PBR 밴드를 봤을 때도 반등이 조금 더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12,000원짜리도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반기 정도 계속 보유하시고요. 네네. 하시고 한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요 정도에서는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을 테니까 이때는 네네.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12,000원, 13,000원 그거는 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거는 뭐 다음 달이면 올라올 수도 있죠. 빨리 올라오면. 네. 네, 빨리 올라오면 다음 달이면 다시 또 올라올 수 있으니까 올라오게 네. 되면 그때는 조금 이제는 또 고민을 해봐야 될 위치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오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11,000원 왔는데요. 12,000원은 뭐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게까지밖에 안 갈까요? 그러니까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한 14,000원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요 자리에서부터는 조금 이제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고 요거 다음부터는 뺐다가 올라갈지 여기서 네. 더 올라갈지 이때는 여기때는 또 요때의 시장 상황과 수급이랑 네네. LT 베큐움의 또 이제 그때쯤 되면 또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거 종합적으로 봐야 될 시기가 아마 올 겁니다. 요때쯤 되면. 네네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실적 발표쯤 해서 한 12,000, 13,000원 보시는군요. 네, 그렇죠. 일단은 뭐 2월달 정도 실적 발표 때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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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12,000원, 13,000원 라인 오면 꼭 다시 전화 주세요. 저희 일부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투자 팁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위원님들의 투자 팁을 쏙쏙 받아보는 시간이죠. 위원님께서 앞에서 시장 이야기도 해주시긴 했지만 상승장임에도 불구하고 종목 상담을 받아보면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위원님. 그런 분들을 위한 투자 팁들 오늘도 전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투자하는 데 굉장히 도움될 수 있는 투자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 실적이 나타나거나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정확하게 일정이 잡혀 있게 되면 굉장히 크게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오늘만 보더라도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리고 있었죠. 방탄소년단 오늘
오늘 뭐가 나오냐? 바로 선공개곡이 발표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탄소년 관련 종목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VTGP 올라갔죠? 오늘 키이스트 굉장히 크게 올라간 다음에 조정 나왔지만 오늘 시간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 정도로 일정주들이 굉장히 잘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일정주 말씀드릴 테니까 투자하시는데 참고해 보시고요. 일단은 19일 날 이제 일요일 날이 되겠는데 안철수 전 의원이 귀국 예정이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오늘 관련주들이 같이 올라간 모습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21일 날은 다보스 포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경제에 대한 전망과 환율적인 부분들, 미중 간의 무역에 대한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어떤 멘트 오가는지 뉴스 체크를 하셔야만이 내 종목을 가지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피해볼지 수혜볼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체크해보시고 그다음에 1월 22일 날은 12월 달 관광 통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화장품, 면세점 다 영향받고 카지노까지 다 영향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체크하셔가지고 내 종목을 더 가져가야 될지도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 지표로서 사용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가 됩니다. 기아차하고 삼성물산, 동서, 현대건설, 삼성바이오까지 1월 22일 날 실적 발표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실적 발표 체크하셔야만이 내가 피하든지 더 가져가든지 더 매수하든지 이게 판단되기 때문에 전망치하고 컨센과 부합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날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월 달에 일정 보게 되면 아스코가 초록 마감이 2월 11일 날 있습니다. 그때 아스코 나간 종목들 초록 마감 되는 거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2월 20 날은 이제 AACI 미국 아마케 초록이 또 공개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가는 회사들 잘 봐야 됩니다. 내용 잘 보게 되면 요 초록 공개된 거 분석만 잘 해놔도 제약바이오 굉장히 큰 수익 낼 수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BTS 방탄소년단의 선공개곡이 발표된 날이지만 21일 날은 또 정규 앨범이 발매가 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TS 관련주 오늘 굉장히 크게 올라갔고 시간에 굉장히 크게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2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변동성 가능합니다. 그럴 때 빠지게 되면 또 사면 된다. 이런 식으로 관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월 28일 날은 네분비아케가 있고 4월 달 아마케 열리고 5월 달 종양학회 아스코까지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보시는 분들은 이거 잘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걸 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를 했지만 주가가 생각보다 안 가고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학회 일정 이전 4주 전에는 굉장히 크게 올라갔다가 학회 기간 동안 조정 보이고 학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일반적으로 많이 빠집니다. 그게 반복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학회 전에 굉장히 크게 올라간 종목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빠지더라도 제한적으로 빠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기술 이전에 대한 명확한 기사가 안 나온 종목들은 심한 매물로 빠지겠지만 이 일정만 잘 보고 있다가 이 일정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손절하기보다 이 일정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가시면 결국에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삼성바이오가 원활한 수주하고 사공장 설립 계획했고 그다음에 세트리온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합병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또 중국에 직접 진출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당뇨 시장에 대한 진출 계획도 있었습니다. 자, 한미약품은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이번에 글로벌 임상 2상에 착수할 것이다. 이런 계획이 있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번에 얀센에서 반환되어 온 물질이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만 치료제로서 더욱더 개발을 해 나가겠다. 이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잘 보시고 자, 이것도 대웅제약은 패스프리잔의 글로벌 개발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안에 미국과 중국에서 임상시험 진입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진입하게 되면 뉴스 올라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뉴스 체크하시면은 대웅제약도 한번 수익 낼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한화바이오팜하고 공동 개발 중에 안구 건조 치료제 이번에 임상 3상 데이터 발표를 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좋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다들 보고 있는 웬만한 시선들은 조금 실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이후에 진행될 3상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일정도 다 보시면서 보시게 되면 한화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도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체크 잘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분들 잘 모를 수도 있을 텐데 이 기업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는 게 미국의 POP 바이오텍하고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계약 내용 협의서를 계약을 해서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주목해봐야 되겠고 플랫폼 기술인 면역 증강제 기술하고 POP 바이오텍의 항원 전달 기술에 대한 접목을 시킨 부분 이 내용이 있었는데 올해의 3월달 안에 3월달까지겠죠? 3월달까지 미국의 현지 법인을 신고를 하고 1차 목표로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하고 대상포진 바이러스, 알츠하이머 백신 개발을 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러한 일정들 체크하시면은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근데 아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유럽 식약청 당뇨병 요 물질 같은 경우에 신약 임상 이상을 유럽에 IND 제출한 게 있고요. 이번에 JP에 가서 굉장히 많은 유명한 다국적 기업과 접촉을 했다. 얘는 굉장히 중요한 게 아직 정확한 내용이 기사가 안 됐습니다. 왜냐? 대표가 언론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대표가 귀국을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발표를 하겠죠. 그러면 아타바이오는 기대감 갖고 있다가 그 뉴스가 올라가는 날 뉴스 올라오면 한번 떴다 빠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뜰 때 매도를 보시거나 안 빠지게 되면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보시면 아타바이오도 지금 상황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셀리버리가 오늘 굉장히 강했죠. 아무래도 빅파마들과 협상, 복수의 계약 의견 이치했다라고 아예 명확하게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기존에 협상을 진행했던 글로벌 빅파마 외에도 로슈라는 굉장히 큰 기업과도 신규로 파트너십을 논의했다. 아예 명확하게 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리곤 핵산 유전자 간섭 치료제 개발 협의회원 요 기업과도 아시아 기반의 기업과도 조율을 완료했다라고 아예 명시해줬고요. 그다음에 서유럽에 기반되어 있는 제약사하고도 이번에 연구 협력에 대한 계약도 했다. 이렇게 아예 명확하게 내놓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셀리버리가 굉장히 크게 올라간 거고 더불어서 중국의 치료제약과도 요 에러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요 내용 조율을 했다. 아예 명확하게 다 내놓았기 때문에 셀리버리가 이번에 굉장히 크게 올라갔다. 그렇다면 요 앞전에 말씀드린 아타바이오하고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그러한 종목들은 명확하게 아직 안 나온 게 많습니다. 그리고 제네신도 그다음 일정도 있고요. 그러한 모습을 지켜본다고 하게 되면 셀리버리처럼 다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 잘 보시고 이번에 또 파킨슨병도 있었고 컨퍼런스 이후에 직접 방문을 해서도 실현 가능한 협력을 이끌어내겠다. 이렇게 굉장히 큰 내용이었다. 그 셀리버리만큼 다른 종목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내용 체크 꾸준하게 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지만 아스코하고 미국 아마케, 네분비 학회 여기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또 이번에 JP모건에 참가한 기업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은 지금이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심화하기보다 그 다음 학회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학회에서 임상 데이터 발표 굉장히 잘 나올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제네시는 발표를 했지만 제네시는 오히려 발표 이후에 내려갔죠. 왜냐하면 데이터 발표만 하고 아직 기술 이전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내용들도 정확하게 다 내용이 나온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디서 말을 할 거냐. 미국 AACR, 아마케에 가서 정확한 데이터 발표를 하겠다. 이러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약간 약세가 나타났지만 또 하락은 제한적이죠. 왜냐? 그 다음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일정에 맞춰서 이러한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JP모건에 참가한 기업이지만 이번에 빠지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임상 데이터 어떤 게 있는지 다 분석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에 참가하는 기업이다라고 하게 되면 요 일정에 맞춰서 충분히 다시 또 기대감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포트에 한 종목 정도는 편성을 해두시면 요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에 또 제약바이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모습까지 펼쳐볼 수 있으니까 이러한 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일정들만 가지고 가도 많은 분들이 시장의 흐름을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 오늘 상담 또 받아보니까 상승장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고점에서 물려있거나 시장에서 외면받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위원님께서 이 일정들만 좀 집중해서 봐도 시장의 흐름에 따라가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가람 위원님과 함께 1시간 동안 달려왔는데 배트맨 1부는 여기서 쉬어가도록 하고요. 곧이어 배트맨 2부도 진행되니까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저는 곧이어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